지금 이 상태를 그냥 두시면 3년 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시니어의 삶을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분들을 만나왔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겠어? 괜히 했다가 더 허무해질 뿐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이상하게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늘 쫓기듯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꼭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가 그냥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비어갑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의 삶을 연구해온 인생설계 전문가 김태훈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돈이 없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보낼 이유가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취미는 오래가지 않는지, 그리고 실제로 5년, 1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된 단 하나의 취미가 무엇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시작하고 금방 그만둡니다. 그 이유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요즘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침이 어떤지 한 줄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제 지인의 형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이정호 님이셨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밀렸던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자고 오랜만에 동네 산책도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길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정호님은 그 뒤 여러 가지를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을 등록하셨습니다. 한 달은 정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한 번 쉬셨고 며칠 뒤 몸이 조금 피곤해서 또 쉬셨습니다. 그러다 두 달째부터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다음엔 기타를 시작하셨습니다. 악기 가게에 가서 직접 고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하셨고 연습 소리가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결국 그만두셨습니다. 그 뒤로는 서예도 해보셨고 등산 모임도 나가보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두세 달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3줄만 적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씨,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떠오른 생각. 딱 그것만요. 공책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달력 뒷면이라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뒤 이정호 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오늘은 뭘 쓸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저는 그 순간 정말 실감했습니다. 오늘 뭘 쓸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하루의 목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보시면 왜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대부분의 취미가 오래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취미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날씨, 체력, 기분이라는 변수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젊을 때는 비가 와도 운동하러 나갈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날씨 하나가 하루 계획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한국노년학회 보고에 따르면 노년층이 지속적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 중 단연 1위가 환경 조건의 변화라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 한 번 쉬고 나면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박영수 님이 계셨는데 한 번 비 오는 날 산책 모임을 나가지 못하셨다가 그 뒤로 발걸음이 완전히 끊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결석이 습관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건이 적은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장소나 날씨에 영향을 받는 활동은 처음엔 즐거워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준비물이 많을수록 시작하기까지 심리적 장벽도 높아집니다. 오늘 당장 나가야지 하다가도 장비를 챙겨야 하고 옷을 갖춰야 하고 이동을 해야 하면 몸이 조금이라도 무거운 날에는 결국 그냥 앉아 있게 됩니다. 시작 전 준비 과정이 길수록 마음이 먼저 지치고 맙니다. 그 작은 장벽 하나가 반복되면 결국 시작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취미는 시작 전에 준비가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두 번째는 결과가 늦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성취가 늦으면 사람의 동기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활동의 지속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즉각적인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예로 들면 몸이 눈에 띄게 변하려면 적어도 서너 달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68세 최민수님은 3개월 동안 꾸준히 걷고 운동하셨는데 체중도 거의 줄지 않고 몸의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셔서 결국 중단하셨습니다. 그분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하고 오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은 다릅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바로 눈앞에 남으면 내일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루 단위로 결과가 눈에 보이는 활동이 훨씬 유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하고 계신 일에서 바로 보이는 결과가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됩니다. 그 상황에서 취미에 돈이 들기 시작하면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서도 노년층이 취미를 중단하는 이유 중 비용 문제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70세 한경자님은 사진을 배워보겠다고 카메라를 구입하셨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꽤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 나가다 보니 그 카메라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셨고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촬영하러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카메라는 서랍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클수록 포기할 때 죄책감도 커집니다. 그 죄책감이 다시 다른 시도를 막기도 합니다. 한 번 실패한 기억에 돈까지 날렸다는 생각이 겹치면 다음엔 아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미 가진 도구로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가장 오래갑니다. 취미 때문에 돈이 아깝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모임에 가야 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 취미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내 활동도 흔들립니다. 함께 다니던 분이 아프거나 모임 일정이 바뀌거나 분위기가 맞지 않는 날이 생기면 발걸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있어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 자체가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해야 하는 부담, 빠지면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취미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약속 기반의 활동은 지속성 측면에서 취약합니다. 혼자서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오래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변화에 취약한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거나 손이 떨리거나 허리가 불편한 날이 생깁니다. 그런 날 신체 활동 중심의 취미는 강제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앉아서 조용히 할 수 있는 활동이 훨씬 오래갑니다. 몸 상태와 상관없이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쉬고 나았다고 다시 시작하고 그 반복 속에서도 끊기지 않는 활동이어야 진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 습득에 집착하는 구조입니다.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면 취미가 공부가 됩니다. 기타를 배울 때 코드를 외워야 하고, 그림을 배울 때 선을 제대로 그어야 하고,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면 즐거움보다 부담이 앞서게 됩니다. 잘하지 못하면 민망하고 늦게 배우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새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노후에는 훨씬 잘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60년, 70년의 삶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이니까요.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일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는 일, 즉 기록하는 습관이 왜 노후에 가장 적합한 취미인지 조건 하나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합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비가 와도 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날에도 됩니다. 기분이 별로인 날에도 침대 위에 기대어서도 됩니다. 장소와 날씨와 체력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장소에 제약이 생기는 순간 중단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장소를 타지 않는 활동은 꾸준히 이어가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부자리에 앉아서도 되고 식탁 앞에 앉아서도 됩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이든 펜을 드는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록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바로 적을 수 있으신가요? 비용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월 이용권도 악기도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공책 하나, 볼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달력 빈칸에 적어도 됩니다. 돈이 들기 시작하면 취미가 의무가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고 포기할 때 죄책감이 남습니다. 그 부담이 없어야 진짜 오래갑니다. 돈을 쓰지 않았으니 그만두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고 그래서 다음 날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집에 공책이 있으신가요? 새로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서도 충분해야 합니다. 글은 혼자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일정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언어로 쓰면 됩니다. 약속 기반의 활동은 처음엔 활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긴장이 결국 그 활동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조용한 10분이 쌓이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 안에서 글을 쓰다 보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결과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오늘 적은 것은 오늘 그대로 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남고 1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남지 않는 활동은 결국 허무감을 줍니다. 그날 운동한 것은 다음 날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글은 쌓입니다. 날짜를 적어 누적을 확인하십시오. 오늘로 10일째, 오늘로 한 달째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공책이 한 권 가득 차는 날, 그 무게가 얼마나 뿌듯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뒤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시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감 자체가 오늘을 이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경험이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삶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삶의 두께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새 기술을 배우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 이미 경험한 것을 꺼내면 됩니다. 어린 시절 기억부터 써보십시오. 첫 직장 이야기, 결혼 초기의 기억, 아이가 어릴 때의 장면들, 그 시절 먹었던 음식, 그 시절 살던 동네 풍경. 그것들이 모두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세 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녀에게, 손자에게,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곧 누군가의 소중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기록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느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것, 그것이 노후를 의미 있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화려한 취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운동, 악기, 외국어, 사진 같은 것들을 시작합니다. 의욕이 넘쳐서 시작하지만 준비가 많고 결과가 늦고 비용이 들고 조건이 복잡하면 결국 두세 달 안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허무해집니다. 그 허무감이 반복되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반면 하루 세 줄 기록은 다릅니다. 오늘 시작하면 오늘 바로 남습니다. 내일 아침 어제 적은 것을 읽으면 오늘 이틀째가 됩니다. 3일이 지나면 사흘째,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의 기록이 쌓입니다. 이 차이가 1년 뒤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과 매일 세 줄씩 1년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같을 수 없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그냥 흘러가고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그 허무함이 쌓이면 나중에는 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3년이 지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쓸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저녁에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작은 리듬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의미가 쌓여 삶을 지탱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세 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날씨, 오늘 먹은 것, 오늘 떠오른 생각. 그게 전부입니다. 예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맞춤법 맞출 필요 없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집에 있는 아무 공책이나 메모지 한 장이라도 오늘 밤 그것을 꺼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글쓰기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기록 외에도 노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취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적고 비용이 없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무엇을 적어 보시겠습니까? 어떤 세 줄이 떠오르시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